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일본계 미국인 마나베 슈크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선임연구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발언이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본계 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자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대감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노학자는 뜻밖에도 이런 속내를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젊어서는 태어난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해도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노벨상까지 수상한 일본계 학자의 이런 말은 일본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도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 해양대기국에서 근무하며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마나베 교수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회에서 기탄 없는 논의가 펼쳐집니다. 어떤 학설에 반대하는 연구자가 있으면 발표석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열기가 달아오르면 별도의 날짜와 시간을 잡아 토론을 계속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경쟁자들과 논의하며 납득할 수 있는 점은 수용하면서 연구를 진행시켜 왔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걸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나베 교수는 또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파고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보스가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 젊은 과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나의 보스였던 조셉 스마고린스키는 연구 자금을 따오고 컴퓨터로 기후를 예측한다고 하는 큰 테마를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것은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나는 연구만 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처럼 연구 계획서를 쓰거나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선 보스가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 젊은 과학자를 사용한다. 이 말이야말로 학계만이 아니라 일본 정치에도 뿌리 깊이 남아있는 구태입니다. 계파와 서열이 확실하고 계파의 보스가 다음 자민당 총재와 다음 총리를 낙점하는 일이 지금도 일본 정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계파 정치로 총리직에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에 대한 최근 일본 국민들의 감정은 좋지도 싫지도 않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였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신임 총리에 대해 기대를 가질 만도 한데 기대는 물론 심지어 비난조차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 계열의 주간 아사히가 온라인 아에라닷을 통해 좋아하는 정치가, 싫어하는 정치가 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두 항목 모두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자가 일본 정계 서열 1위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정치가 1위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기시다 총리에게 완패한 고노다로 자민당 홍보본부장이 차지하면서 자민당의 파벌돼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정치가 1위에 오른 인물은 예상대로 아베 신조 전 총리였습니다. 그 다음이 아베의 맹우 3명 중 1명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고노만은 안 된다는 기조 아래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계파 소속의 의원들을 움직여 기시다 정권을 창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치 저널리스트들은 전체적으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국민들이 아무런 감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총리가 결정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계파의 보스, 즉 계파의 수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세습 정치인이 아니면 정계에 진출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25년간 분석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지역구를 세습받은 후보는 첫 출마에서도 60%나 당선됐지만 비세습 일반 후보는 첫 번째 도전에서 겨우 10%만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년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습 정치인의 당선 비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흔히 일본 선거는 집안, 간판, 가방 등 3개의 반이 좌우한다는 말이 데이터로도 입증된 것입니다. 집안은 후원회 등 조직을, 간판은 지명도를, 가방은 자금력을 말하는데 세습 정치인은 부모로부터 조직과 지명도 그리고 자금력까지 3개의 반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습 정치인들이 가문의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니 일본의 총리 선거에서 계파의 수장이 어떤 인물을 뽑으라고 지시하면 그 계파의 표는 대부분 이탈 없이 이를 따릅니다. 그래서 일본 총리 선거가 일본 국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변화와 혁신이 발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에 실망한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마음에 한국 패션, 한국 드라마, 한국 대중음악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여성 가수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번호표가 붙은 체육복을 입고 달고나 뽑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성을 들였던 달고나가 부서지자 비명과 함께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따라하며 한국을 소개하는 여성은 일본 역대 여성 가수 최다 음반 판매를 기록 중인 걸그룹 AKB48의 멤버 미야자키 미호입니다. 이 아이돌 가수는 한국 오디션 방송에 참가하며 한국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을 소개하는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꺼리낌 없이 밝히자 일부 일본 팬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국 문화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냉랭한 관계이지만 한국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이는 일본의 톱스타들은 꾸준히 등장합니다. 이런 흐름은 지난 8월에 일본의 한 패션 미디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평소에 옷이나 치장을 위해 참고하는 나라들은 어디인가 조사를 해보니 일본 여성들에게서 거의 전 세대에 걸쳐 한국의 패션을 많이 참고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일본 남성들이 평소에 패션에 관해 참고로 하는 나라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성들이 참고로 하는 나라는 10대에서 40대 사이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한국이 1위였고 50대만이 프랑스가 1위였습니다. 각국의 패션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국의 패션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저렴하고 가볍게 살 수 있다. 40%는 그 나라의 탤런트, 아티스트, 유명인이 좋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들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일보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163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인의 70%가 한국 요리,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국 문화가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약 20%가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대답했고 일본 요리가 좋다고 대답한 비율 역시 24%에 그쳤습니다. 일본 문화가 좋다는 한국인보다 한국 문화가 좋다는 일본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수출 규제를 해도 교류를 막으려고 해도 문화의 흐름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 젊은 층의 의식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곳은 일본의 정치뿐입니다. 최근 일본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 신조 정권이나 스가 요시히데 정권과는 다른 노선을 걷기를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걸어야 할 노선에 관해서 응답자의 68.9%가 아베 신조 정권이나 스가 요시히데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처럼 자민당의 기조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을 총리로 밀어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일본계 미국인 마나베 슈크로 교수가 말한 대로 과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계파의 보스가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 정권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러니 노벨상 수상자마저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